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맥동. 네. 오늘은 신발이 없네요. 그래, 오늘 신발 없다. 오늘은 그냥 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근데 대신에 요게 있지. 오늘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특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나이키 신발이야. 나이키 신발 중에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농구화에 조금 집중된 용어인데 바로 이거야. 이거. PPF. 이거는 이제 나이키에 국한된 건데 이거를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또 과거로 가야 돼. 백투더 퓨처지. 과거로 갈 수밖에 없는 게 EP랑 PF는 사실은 좀 쉽게 이야기하면 별주 모델이야. 특별하게 만든 제품이지. 그러니까 뭐 나이키에서 글로벌하게 와이드하게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국한돼서 파는 별주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 간단하게 설명하면 별주. 근데 이게 이제 또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 자, 이제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면 뭐냐면 이거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이거거든. XDR. 자,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우리끼리 이제 이야기하면 더 박싱 고무. 이제 엑스트라 durable, rubber. 근데 스펠링 맞나? 한번 볼까? extra durable rubber. 요게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광화 고무야. 나이키가 이 XDR을 언제 처음 사용을 하냐면 사실은 테니스에서 사용을 해. 클레이 코트에서. 왜? 굉장히 러프하잖아, 바닥이. 기존에 만든 고무 소재로 신게 되면 잘 딸지. 나이키에서는 처음으로 테니스에 이 러버를 적용을 해. 그러니까 이제 밑창이라고 하지. 거기에 처음에 적용을 하는데 요거를 나이키가 농구화에도 적용을 하네. 근데 요걸 나이키가 언제 적용을 하냐면 좀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돼. 이러면 또 이제 코비가 이야기가 안 될 수가 없어. 우리가 보통 나이키가 예전에 시그너처를 만들면 사실은 색상이 많지 않았었어.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에는 그 시그너처 모델들이 기껏 해봐야 4가지 색상, 5가지 색상 그 정도밖에 안 됐었어. 근데 이 르브론이 인기가 있는 만큼 코비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끌어. 중국에서 인기를 끌어서 우리가 이제 시그너처 모델들을 수집하시는 분이라든지 이제 신발에 굉장히 매니악인 사람들은 대부분 알 거야. 그리고 코비 팬이라면 너무나 잘 알 거야. 코비가 3까지 나오고 4에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색깔들이 나오게 돼. 이제 스토리텔링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코비의 개인적인 이야기 그리고 자기의 뭐 좋아하는 물건 뭐 이런데 모든 것을 영감을 가지고 와서 신발을 만들거든. 그때가 2008년 코비 4가 나왔을 때야. 요때 코비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 그런데 요때 중국에서 르브론이랑 코비랑 인기가 굉장히 급상승을 해. 그래서 중국 시장을 겨냥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나이키가. 뭐 인구가 12억씩 되는데 그래서 하나 얻어 걸려봐라 이런 심상인 거지. 자, 그러면 중국 시장의 특수성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중국 코트는 아스팔트 코트가 많아. 그러니까 아스팔트 코트가 많으니까 당연히 일반 고무를 사용해서는 신발을 버틸 수가 없겠지. 그래서 제일 처음 2008년 코비 4에 XDR 러버를 사용을 해. 그때는 이 코드가 어떻게 적냐면 X. 이게 X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Extra Durable Rubber의 이니셜. 이 X를 단 거야. 사실은 뭐 중국 버전이네. 그렇지. 엄연히 따지고 보면 그냥 뭐 이제 복판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버전이야.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또 이렇게 나왔느냐? 아니야.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이랑 일본 제품 코드랑 같은 제품을 받았었어.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 게 뭐냐면 내가 코비 4부터는 일반 모델을 안 사고 XDR을 샀어. 왜? 그 당시 나는 바깥에서 운동하는 게 더 많았기 때문에. 이 코비 4가 X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X를 사용한다기보다 X 버전이 나왔다. 그렇지. 그게 정확하지. 그 X 버전으로 출시가 된 거지.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게 중국에 들어가는 X 그리고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코비 이렇게 두 종류로 나왔던 거야. 그래서 시초는 중국 별주 그리고 이제 아시아권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쪽 별주로 나온 거야. 근데 얘가 코비 6, 7, 8, 9까지 XDR이 계속 진행을 해. 이렇게 2008년에서부터 계속 시리즈가 진행이 되다가 요 X가 바뀌어. 2014년에. 뭘로 바뀌게 되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EP. 그 EP는 뭐의 약자냐면 요거의 약자야. 엔지니어. Engineered Performance. 근데 요게 사실은 또 요것도 아니야.
이게 왜 아니냐면 내가 개인적인 이 일화가 있는 게 2014년에 이 신발이 나오고 이피락하는 이 이니셜이 딱 나왔을 때 내가 미국 나이키 본사에다가 챗 서비스로 문의를 했었어. 아시아 신발 중에 이피라고 있는데 이피가 뭘 의미를 하는 거야? 라고 물었는데 걔네들이 나한테 대답하기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Extended play. 그러니까 좀 더 확장된 플레이. 그러니까 왜? X랑 같은 거야. 신발이 강화 고무로 만들었으니까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잖아. 말 그대로 더 빡신 고무처럼. 그래서 나는 처음에 물었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 그러다가 한 1년 정도 지났나? 그러고는 얘네들이 트위터에 딱 이렇게 바꿔. 엔지니어드 퍼포먼스. 그러니까 똑같은 이니셜인데 밑에 거보다 위에 게 좀 더 나아 보이잖아. 근데 요거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맞아. 내가 직접 보냈거든. 이것도 EP도 코비에서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EP로 코비에서 먼저 나왔다기보다는 내 기억으로는 하이퍼덩크일 거야. 하이퍼덩크가 나이키 플래그십 모델 중에서 뭐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그 시리즈가 사라졌는데 최상위 모델 중에 하나거든. 그때 처음으로 적용을 했고 그때 그해 또 마침 카이리 1이 나와. 카이리의 첫 시그너처가 나오는데 카이리의 첫 시그너처도 EP 버전으로 나와. 그래서 고해 카이리 그리고 하이퍼덩크 그때 처음으로 EP라고 하는 단어를 써. 그래서 이 단어는 나이키 플래그십 모델이나 나이키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한해서 EP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지난 X랑 EP랑 차이가 다른 게 뭐냐면 X는 더 빡센 고무. XDR. 그렇지. XDR 러버만 적용을 했다면 EP는 2014년 그리고 지금까지 EP 버전을 사고 일반 버전이랑 사서 비교를 해보잖아. 그러면 소울은 달라. 소울은 분명히 강화소를 사용한 건 맞아. 근데 또 한 가지 다른 EP가 또 다른 점이 뭐냐면 어퍼가 조금 더 높아. 그래서 어퍼가 조금 더 높다라는 게 뭐냐면 신발에 어퍼를 평균적으로 내가 재보니까 한 5mm 정도 높아. 그러니까 5mm 정도 높으니까 그만큼 볼륨이 생기는 거지. 발볼이 넓거나 아시아 사람들 발이 좀 둥글둥글하고 좀 넓잖아. 발등도 높고. 그런 룸을 좀 제공해 주지. 그래서 EP라는 게 강화소를 사용하면서 어퍼는 아시아 사람 발에 맞게끔 조금 조정을 한. 그래서 조금 높아. 근데 길이가 다르냐? 그건 또 아니야. EP랑 신어보고 일반이랑 신어보면 사이즈감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라고 하는데 기본 그건 단순한 착각이야. 왜냐면 내가 같은 신발을 같이 사서 하면 라스트라고 해. 우리는 보통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플랫폼은 똑같아, 동일해. 옆에 폭도 동일해. 그러니까 단 어퍼만 높은 거야.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EP 버전은 미국에서 나오는 일반 버전이랑 어퍼가 조금 높다라는 거. 그리고 아웃솔이 중국 쪽을 겨냥했으니까 강화소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나이키에서는 EP.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는 PF. 자, 이 또 PF는 또 뭘까? 제가 얘기하는 거였어요. 뭐? 퍼포먼스 프렌들리. 그래도 되겠다. 자, 이거는 조단 브랜드거든. 이게 뭐의 약자냐면 퍼포먼스는 맞아. 이게 참 재밌다. 정말 별거 아니야. 퍼포먼스 P. 근데 이것도 시작도 웃긴 게 뭐냐면 재밌는 게 원래는 이 PF로 시작하지 않았어. 조단도 똑같이 X로 시작을 했어. 근데 요 PF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요거는 조금 스토리가 있어. 원래는 어떻게 사용했냐면 요렇게 사용해. PFX. PFX.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기에 퍼포먼스 P 그리고 X 이렇게. 요걸로 처음 시작을 했어. 아시는 분들은 좀 알 수 있고 뭐 매니아 같은 사람들은 좀 알 수 있는데 원래 시작은 요거야. 그리고 이 단어를 처음 적용한 모델은 조단 슈퍼플라이 6. 그게 2017년에 나왔거든. PFX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한 지는 사실은 좀 얼마 되진 않았어. 나이키보다는 조금 늦게 사용했어. 잠깐만. 내가 또 가지고 왔지. 뭐냐고? 이거야. 이게
나이키에서 사용하는 XDR. 이거는 조던 브랜드에서 이거 잠깐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왜 굳이 영어로 적고 또 뒤에다 중국어를 적었을까? 그러니까 그걸 유추해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자, 다시 돌아와서 왜 PFX냐고 하냐면 처음에 얘네들의 컨셉은 조던 브랜드의 컨셉은 이 슈퍼플라이 2017 같은 경우에는 어퍼가 세무랑 스웨이드 가죽이야. 굉장히 무거워. 그래서 이 PFX 버전을 만들어서 소개를 하는데 그때 만들어서 소개를 할 때 얘네들의 취지가 뭐였냐면 퍼포먼스에 적합하게끔 소재를 변경하고 중국 시장에 맞게끔 소를 강화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PFX 버전은 어퍼가 메쉬로 돼 있어. 그리고 굉장히 가볍게 나와. 그러다가 갑자기 얘네들이 X라고 하는 단어를 지워. 이 X를 단어라는 것도 왜 지우느냐 하면 지금 현재 나이키 신발에 보면 콜라보레이션을 할 때 보면 이 X를 많이 사용해. 그래서 이거는 내 짐작컨대 X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쓰다가 지금 이제 EPPF로 바꿨잖아. 근데 콜라보레이션을 쓰는 이 이니셜인 X를 사용하게 되면 중첩이 되거든. 헷갈림. 그렇지. 그래서 내 예상인데 이 X를 콜라보레이션의 X로 사용을 하고 이 X를 그냥 EP나 PF로 바꾸지 않았다. 그래서 이 조던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PF도 같은 거야. 어퍼는 조금 높게, 솔은 강화솔을 사용했다라는 거야. 근데 왜 신발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까? 그거는 있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미드컷도 있고 로우컷도 있잖아. 근데 신발이 미드컷이랑 로우컷이라고 해서 그냥 목만 자른다고 해가지고 미드컷, 로우컷은 아니거든. 소재도 조금 변경을 할 거고 로우컷이면 또 로우컷에 맞게끔 조금 디자인을 바꾸잖아. 그럼 거기서 사용하는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차이인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가다는 같기 때문에 신어보면 일반적으로 어퍼가 조금 더 높아서 룸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발볼이 조금 좁고 발등이 좀 낮은 사람들은 뭐 조금 더 나은 피팅을 위해서는 뭐 직구를 해서 해외에서 구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이제 뭐 저주받은 발 그런 사람들은 좀 약간 지칭을 하는 것 같은데 발볼이 넓고 발등이 좀 높은 사람들은 EP나 PF 버전을 사도 충분히 문제가 없어. 다만 나이키가 이 두 개를 다 들어오면 좋겠지만 근데 또 이 두 개를 가지고 오면 좀 그렇잖아. 일단은 원래 예전에 우리나라는 아까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일반 버전이었는데 이게 일본이랑 같이 가더라고. 일본도 원래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미국이랑 같은 코드를 썼거든. 우리나라도 그랬었고. 근데 지금은 일본도 EP를 써. 내 생각으로는 일본이랑 한국이랑 거의 좀 같이 가지 않나. 그냥 아시아로 이제 편입을 해서 같이 가지 않나라고 예상을 봐. 일본 코드는 한국 시장에서는 잘 못 봐요. 지금 농구화에서는 좀 그런 편이야. 근데 간간히 그냥 일반 제품도 들어오긴 하는데, 근데 거의 보면 EP 버전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PF 버전도 조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와. 근데 뭐 실내 체육관에서 신을 것 같으면 그냥 크게 상관은 없어. 근데 요거는 또 좀 이따가 이야기를 할 거야. 왜? 사람들이 EP나 PF 버전이 굉장히 미끄럽다. 방금 저도 물어보려고. 그래. XDR과 일반 소형보다. 그렇지. 차이가 뭐냐. 이것도 참 논란이 많은데 사실은 꼭 한 번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